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나 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를 흔들었었죠. 그리고 또 베이조스라든가 버핏이라든가 그들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죠. 그러고 난데 하루 만에 다시 오릅니다. 오늘 이 오른 것은 기업들에 대한 목표치를 높인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매수를 미리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기술주들의 영향이 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것이 미국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저께 샘 올트만이라고 오픈 AI CEO가 쫓겨났다가 5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이사회를 MS가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트만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 CEO 복귀를 합니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빅7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가격 할인을 진행했죠. 약 3,000불 정도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수요 둔화 우려를 좀 자극시켰다 해가지고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또 그거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34%나 하향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작년 대비로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2.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빅7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 두 종목이 빠지고 빅5는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엔비디아 하락은요, 중국에 대한 불안감, 이게 엔비디아를 하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악재가 있으면 못 가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했고 나머지 5종목 올랐고 5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오늘도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26일 날 감산을 위한 회의를 갖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4일 연기가 됐습니다. 30일로 연기가 됐고요. 시장은 이거를 보면서 감사의 좌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감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유국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산을 하고 나서 유가가 잠깐 반짝 올라가고 점유율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불안하죠. 감사 더 했다가 점유율 더 뺏기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연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과 다우의 모습이 있는데 나스닥은 0.46% 상승했고요. 다우는 0.53% 상승했네요. 기술적으로는 어저께 살짝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엑스팬을 보면은 약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타고 오를 때가 진짜 굉장히 강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되고요. 나스닥은 추세선에 걸쳤죠. 예, 또 걸쳤습니다. 어저께 장중가 1%대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내주고 끝났어요. 이틀 전에 고점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이 시장에 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장중가 때 많이 빠졌었어요. 장중가 때 거의 4% 정도 빠졌다, 5% 빠졌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보합으로.
5% 정도 빠졌다 약보로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는 상승 이격을 다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상승 이격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 빠지기가 정말 쉽지 않죠. 웬만해서 빠지기 쉽지 않은데 장주 안에 거의 5% 뺐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5일선 위에서의 종가 싸움. 그러니까 종가는 5일선 위에 있죠. 5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대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어저께 4.3인가 했거든요. 어저께. 오늘은 10년 국채가 4.41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4.4하고 4.38 뭐 사이에서 놀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노른 것 같죠. 이제 1, 2, 3 끝나고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이격을 더 벌리는, 여기서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방적 지성을 확보를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밀어낼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목기점포상으로는 하방적 지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300을 해보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저께 국내장이 장중할 때 2500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1%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달러는요 올랐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요 근래 원달러와 주가가 많이 차이점이 생겼어요. 근데 원달러가 어저께 11원 올라서 1300원을 회복합니다. 이 원달러의 흐름은 지금 제가 어저께 유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또 올랐습니다. 1305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300 2, 3원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과정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사실 오를 수가 없는데 어제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거다라는 기대감이 깨지면서 원달러가 오른 것 같은데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 카드를 뽑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뭐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정률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다 나와도 현실되지 않는 원달러는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원달러는 지난번에 고점에 내려올 때 개파락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꼭 메웁니다. 어떤 이유를 가져서 메우기 때문에 일단 이게 대하락으로 간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2500 이타로 복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외국인이 또 선물을 6천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스피가 2500 이타로에 복귀를 했는데 거기에는 선물 매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저께 2차전지 어저께 이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만 코스피 코스닥을 다 매수했고요. 왜 코스닥을 매도했네요. 외국인 코스피하고 선물을 6,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저께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매도했거든요. 기관은 선물도 매도했고 현물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것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회복했는데요. 사실은 예탁금이 좀 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탁금이 한 2조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을 아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예탁금이 늘어난 거다. 개인들이 몰려온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개인은요. 곧버스 매수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1675억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뭐 전체 시장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곧버스를 매수했고 예탁금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흐름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